안녕하세요. 비움입니다. 저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명상과 관련된 뇌과학적 배경 지식을 먼저 설명드려야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내면수 독책을 참고하였고 워낙 두껍고 전문 지식이 많이 나오는 책이어서 수박 겉핥기 정도로만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내면 소통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원시인의 뇌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뇌의 사고는 1차적 사고와 2차적 사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적 사고는 원시인의 뇌라고 해서 처리할 상황에 대한 빠른 상황 판단을 위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몸을 긴장시키며 소화 등의 생명활동에 사용되는 에너지까지 끌어다 쓰며 다음 행동에 사용합니다. 과거 2만 년 동안에 처리할 상황의 대다수는 포식동물로부터의 도망침 또는 사냥감을 잡는 것 같은 육체적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생존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현생 인류에게 처리할 일들은 연 단위의 프로젝트,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와의 소통 등 느린 사고, 자 생각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를 통해 장기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일들을 1차적 사고를 사용해서 처리하고 있으며 이 경우 지속되는 코르티솔의 분비로 인해서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만성적 통증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진화론적으로 2만 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신체가 적응하기 전에 사회가 급속도로 바뀌어 버렸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현대인의 뇌인 내측 전전두 피지를 활성화해서 2차적 사고를 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뇌도 근력 운동처럼 훈련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몸에 근력이 있어서 자주 사용하게 되면 단련되는 것처럼 인간의 뇌는 신경 가소성이라 해서 특정 기억과 감각을 사용할 경우 뉴런 신경이 세포 분열을 해서 더 확장하고 사용하지 않는 기억과 감각은 퇴화합니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기존의 시각을 담당하던 뇌의 부분이 공간을 감지하는 부분으로 재편되는 경우와 런던의 택시기사는 중세 마차를 위해 설계된 극악으로 복잡한 런던의 도로를 모두 외워야 해서 나이가 더 먹을수록 해마가 발달하는 사례 등으로 뇌도 단련이 된다는 사실이 최근 뇌과학 분야에서 화제거리입니다. 이를 책에서는 마음 근력이라 칭하고 이 중 세 가지 범주인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이 현대사회에서 꼭 필요한 능력이고 해당 사고를 할 시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내측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된다고 설명합니다. 이제 앞에 두 가지 내용과 내면 소통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2차적 사고가 필요하고 이 능력들을 세 가지로 나누면 자기조절력, 대인관계력, 자기동기력입니다. 이 세 가지 사고를 할 때와 동일한 뇌의 활성화가 일어나는 활동이 있는데 이것이 긍정적 내면 소통입니다. 내면 소통은 내가 나와 하는 소통, 혼자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 느끼는 것, 혼자 중화되는 것 등 모두 내면 소통입니다. 다음 섹션입니다. 내면 소통을 위해 깨야 하는 편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의식도 뉴런에 의한 전기신호일 뿐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정말 그럴까요? 데카르트 이전에도 우리는 몸과 영혼 또는 몸과 정신 등으로 이 둘을 이원화해서 생각하고 육체를 동물적이라 무시하며 사고가 즉 나라는 결론을 내려왔습니다. 다윈의 진화론 이후로 우리의 조상이 단세포 생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정신 또는 자아로 불리는 것이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소화 활동과 같이 뉴런에 의한 전기 및 화학 신호와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이해가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자아 역시 몸의 신호의 부산물이라는 것에 대해 와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 더 극단적인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제이슨은 식물인간 상태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통화가 오면 아버지와 자연스럽게 통화를 한 후에 통화가 끝나면 다시 의식이 없어지는 상태입니다. 이를 텔레콤 증후군이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아 역시 어떤 트리거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아가 생겼다 사라졌다 할 수 있는 신호라면 자아가 여러 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자아의 상태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죠. 즉 하나의 자아가 있고 이를 지켜보는 관찰자인 자아 역시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아들을 각각 외부 활동을 하는 경험자아와 이를 지켜보는 배경자아라고 책에서는 명칭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우주에 인과관계 따위는 없습니다. 모두 게 우연일 뿐. 농업혁명 이후로 인류는 앞으로 수확하게 될 곡식을 예상하고 계획하며 살게 되었고 더 나아가 뉴턴 이후로 기계적 사고, 즉 어떤 일이 발생하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는 인과관계가 당연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작동 원리는 신이 벌이는 도박판 그 자체입니다.
빅뱅 이후 우주는 알 수 없는 에너지에 의해서 계속 팽창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이중 슬릿 실험에서는 전자는 파동과 입자를 오가며 존재합니다. 나의 감정은 어떨까요?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생각과 감정 등은 이성으로 컨트롤하는 것보다 몸을 휴식하는 게 오히려 감정을 다스리기 편합니다. 내 마음조차도 확률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우연과 운명을 믿는 사람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왕 태어난 인생인데 죽어라 노력해야지 생각을 하며 나를 채찍질했고 결과를 보며 실망하고 더 열심히 하지 않는 나에게 실망하고 부정적 내면 소통을 해왔습니다. 나의 마음조차 확률을 올릴 수 있을 뿐 조절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외부의 일에 고민하지 않고 내가 나를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과거의 우연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우연에 대응해 봅시다. 다음 섹션입니다. 앞에서 내면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긍정적 내면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봅시다. 감정은 크게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행복감, 삶의 만족도, 내재 동기 등을 흔히 긍정적 정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때의 정서는 분노나 두려움 등을 가리키는 부정적 정서의 정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분노, 두려움, 짜증, 걱정, 공포, 역겨움 등은 편도체 활성화와 주로 관련된 것이고 행복감은 전전두 비질이 담당함으로써 감정보다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부정적 정서는 전적으로 몸의 작용을 기반으로 하고 어떤 기억에 대해 몸이 변화하고 이것을 대뇌가 감정으로 해석하고 감정 인식이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정신력으로 찍어 누르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몸의 대부분의 자율신경계를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자율신경계 역할을 하는 연수, 호흡 관련 미주신경을 담당합니다. 중뇌, 시상, 시상하부, 눈돌림 신경을 담당합니다. 중뇌에서 자율신경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감정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율신경계 중 의식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호흡만이 우리의 깊숙한 무의식에 닿을 수 있는 키입니다. 호흡이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부정적인 감정 등을 가라앉힐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명상은 호흡 명상이죠. 다음입니다. 편도체 안정을 도모했다면 이제 전전두 피질 활성화를 시켜봅시다. 전전두 피질 활성화의 키는 배경자아 알아차림과 긍정적인 내면 소통입니다. 우선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험자를 조용히 알아채는 배경자아를 느껴봅시다. 이것을 메타인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때 메타인지를 해보려고 방법을 찾아보다가 포기했던 일이 있었는데요. 돌고 돌아 이렇게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정적인 스토리텔링을 하는 경험자를 제3자의 관점, 배경자로서 느끼면 지금의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하기 수월해집니다. 긍정적 내면 소통의 한 줄 요약입니다. 상대를 용서하고 연민을 느끼며 사랑하자. 이를 풀어서 보면 원수와 같은 상대를 용서하는 방법은 상대에게 악수를 청하여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아닌 내 마음 속에서만 지우는 것입니다. 용서를 통해 연민을 느끼고 연민이 사랑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중요한 사랑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해보죠. 우리가 나만의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자아 역시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 내에서 문법을 통해 만들어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따라서 나만 잘 되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이기적 유전자 따위는 없고 남이 안 되면 나 또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부처, 공자 등의 성인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중생들의 구제, 인, 관계, 측은지심,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인이 모든 것의 최고라고 말씀하셨죠. 어려서는 현실성 없는 소리라고 생각했고 배움을 계속하면서 성공을 위해서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꼭 필요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결국 손에 있는 한 줌의 소유를 놓지 못해 만인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도중 이 책을 만나 명상을 하며 내면 감각을 통해 배경자아가 텅 비어있는 진정한 해방감을 느끼며 무소유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의 상태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주환 교수님의 호흡 명상 자세히 보기에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세요.